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4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시각장애인 은행대출 대필자 공증 요구 차별, 인권위 해당 은행 지침 개정 사례 전파, 직무교육 등 권고. 둘, 대법, 국가 장애인 접근권 개정 입법 14년간 안해, 국가 배상 책임, 소규모 편의점 등 경사로 없어 장애인 접근권 제한, 장애인 3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2명의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 판결,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도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 안은 부작위, 장애인 접근권 침해 위법, 행정입법 부작위, 첫 인정. 셋,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 수령 추진, 김예재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넷, 와상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해진다. 와상장애인 운송하는 경우 구급차 안전기준 준용, 휠체어 이용자 2명에서 3명 탑승,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점자 안내판 기준 강화, 버스 정류장 연석 높이도 15cm에서 25cm 미만으로 조정, 국토부 교통약자 편의법 시행규칙 개정 연말 시행. 5, 인천시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지자체 중 꼴찌, 1등 강원과 54배 차이나, 강원 8.59점 대 인천 0.16점, 전국 평균 3.47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수준 평균 2.73점. 한국장총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비교 연구. 6, 화면 해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신입 작가 4명 탄생, 한시련 화면 해설 작가 교육 10기 수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은행 대출 업무 시 자필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에게 공증을 요구하는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12월 17일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주택 마련을 위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B은행 측으로부터 시각장애를 이유로 성견 후견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은행 측은 중도금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는 암시와 함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대필자를 지정해 대출 서류를 공증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B은행 측은 업무 미숙으로 잘못된 안내를 한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와 양해를 구했으나 비장애인 고객들과 동일하게 대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시 신용상 문제가 있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지 단순히 시각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의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암시를 준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은행 측이 A씨 의사에 반해 공증을 안내한 것은 해당 지침에서 대리인에 의한 서류 작성 또는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에 의한 서류 작성을 선택하도록 한 것을 형해화시키는 업무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대출 당사자인 진정인 스스로 명확한 계약 의사를 표했음에도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 공증에 의한 대출만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B은행 회장의 지침을 개정해 대출 업무 과정에서 자필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례 전파 및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2008년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1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에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주심 이수견 대법관은 12월 19일 김모 씨 등 3명이 소매점의 휠체어 경사로 설치 의무 등을 관련법에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제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 재판을 통해 직접 명령했습니다. 파기 재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입니다. 원고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국가가 20년이 넘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1998년 제정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약 90평 이상의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 이상이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면제됐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2022년이 돼서야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약 15평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국가가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애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권인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 더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지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등 편의법이 시행된 1998년 당시에 시설주의 불칙의 손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범위를 좁게 정한 것은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한 2008년 이후에는 이 사건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확대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행정 입법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그럼에도 14년이 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 의무를 14년 넘게 불이행한 피고 대한민국의 부작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 국가는 지체장애가 있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단을 이끈 공익법단체 두루 임성택 이사장은 모두의 1층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 얻은 큰 성과로 장애인 단체들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접근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덕분이라면서 국가배상이 국가의 자기 책임이라고 본 별개의 의견이 소수 의견으로 남은 것과 입법 부작위도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잘못된 행정입법에 대한 최초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노령연금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비장애인보다 짧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예재 의원은 중증 장애인이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월 20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 등급제 폐지 후 2019년부터 중증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2019년 4,966명에서 2023년 6,183명으로 늘어나 최근 5년간 1,21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중증 장애인의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비장애인에 비해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말 현재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이며 이 중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 지적 장애인은 57.9세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 수명인 83.7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국립재활원의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평균 기대 수명을 고려해 중증 장애인이 다른 사람보다 노령연금을 삭감없이 5년 일찍 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광원과 어선에서 종사하는 특수직종 근로자에게 노령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증 장애인도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용 편의시설 기준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 지하철 역산에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 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 시행한다고 12월 17일 밝혔습니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약칭 교통수단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먼저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있는 게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현재는 소형 승합차만 가능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대상 차량에 중형 승합차를 포함해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과 차량 탑승 대기 시간 감소 등을 유도합니다.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한 와상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버스 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늘린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 연석 높이 없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 장애인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국에서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이하 한국장총이 해마다 발표하는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비교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한국장총이 지난 10월 말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각 지자체의 장애인 단체 지원 수준은 평균 3.47점이며 가장 점수가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8.59점, 최하위 지역은 0.16점으로 강원과 인천은 무려 53.68배의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평균점은 2022년에 2.74점, 최고 141.08점, 최하 0.05점보다는 다소 증가했지만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 지역은 서울 8.07점과 대전 7.84점, 강원 8.59점, 경북 7.44점, 분발 지역은 부산 0.54점, 대구 0.75점, 인천 0.16점, 광주 0.45점, 경기 1.42점, 전북 1.35점, 7곳으로 분발 지역이 절반이나 돼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국장총은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역시 미미해 이에 대한 개선 노력도 요구됩니다. 인천시는 여성 장애인 관련 사업에서도 최하위 그룹에 속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 관련 사업의 예산 수준은 평균 2.73점으로 장애인 단체 지원보다도 미미하며 이 역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수준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지원에 가중값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2.73점, 최고 8.81점, 최하 0.2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최상위 서울 8.81점과 최하위 경기 0.29점, 지자체 간 격차는 30.38배로 2022년에 40.90배, 8.59/0.21에 비교해 지역 간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지역 간 격차는 상당히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8.81점, 대구 1.76점, 인천 0.64점, 광주 1.76점, 대전 6.88점, 강원 1.57점, 경남 2.16점, 제주 3.50점, 8개 지역은 상승했고 부산 0.53점, 울산 3.11점, 세종 0.61점, 경기 0.29점, 충북 4.49점, 충남 1.81점, 전북 1.60점, 전남 4.08점, 경북 2.83점, 9개 지역은 하락했습니다. 최대 하락폭은 67.05% 경북, 최대 상승폭은 659.48 서울이었습니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은 여성 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장총의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비교 연구는 2005년 시작됐으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 분야 지표 일부는 경년으로 취합합니다. 2024년은 민선 8기 지자체장 임기 2년차로 장애인 복지, 소득 및 경제활동,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 서비스, 이동 편의, 정보 접근, 복지 행정 및 예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자료집은 한국장총 홈페이지 www.영어소문자 kofd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하 한시련인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0기 화면해설 작가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모두 4명이 수료증을 받아 화면해설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10기 수료생 A씨는 시각장애인의 보았다라는 한마디에 감명받아 화면해설 작가의 길에 도전했다며 좌절과 노력의 시간을 넘어 이제는 미디어 속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준비를 마쳤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영일 한시련 회장은 화면 해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한시련은 앞으로도 모든 작가들과 함께 화면 해설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시련의 화면 해설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1차 서류 전형, 2차 드라마 부분 실기, 3차 그림, 예능, 다큐멘터리 부분 실기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250시간의 교육 과정, 전문 선배 작가와의 1대1 멘토링 등 전문 화면 해설 작가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을 거칩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